2cm 정도에는 식도가 있기 때문에 식도를 피해서 엄지손을 나란히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깊이. 표층보다는 조금 살짝 들어가서 늑골의 빈 공간을 따라서 내 손을 상방으로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늑골 연의 방향으로, 라테랄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기다려 줍니다. 하부 늑골 연 위에 엄지손가락, 손바닥 그대로 대시고, 그러고 나서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검상돌기 방향으로 모아준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자, 오늘은 흉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흉곽과 골반의 통합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흉곽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곽이라는 건 공간이에요. 그렇죠? 흉곽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을 우리가 흉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구조물이 뭐가 있을까요? 흉골, 그 다음에 늑골, 그 다음 뒤에 척추.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관절면들이 다 따로따로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쇄골. 이 위에 지금 쇄골은 제외되어 있지만 쇄골도 뭐로 볼 수 있을까요? 흉곽의 구조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2, C1 후두골을 뭘로 봐요? C0로 보듯이 R2, R1 쇄골은 R0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이진 않지만 쇄골도 흉곽의 구조물로 우리가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흉골과 앞쪽에 늑골과 관절이 있고 뒤쪽으로는 척추와 관절면을 두 가지를 가지고 횡돌기하고 추체에 붙는 관절면 두 개가 이루어져 있는 관절을 우리는 흉곽에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하부에는 뭐가 이 경계들을 나눠주고 있을까요? 복강과 흉곽에서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이 그 경계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복강, 위에는 흉곽. 그래서 횡격막은 복강과 위쪽으로 흉곽에다가 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전신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원통형의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작은, 내려갈수록 더 큰 원통형의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다. 자, 그래서 보면 얘들은 횡격막 아래로는, 자, 척추에 뭐가 와서 붙나요? 횡격막 다리가 와서 붙어서 척추에 와서 붙습니다. 그래서 척추 자체가 우산에서 우산대처럼 활용이 되는 거고, 우산대에서 우산 자체는 뭘까요? 횡격막이죠. 접혔다, 펴졌다. 결국엔 이 횡격막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척추의 움직임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야 되는 게 너무나 명백하죠. 그 아래로는 요추, 골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자, 지금 횡격막의 궁 안으로 장요근, 대요근과 요방형근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허리 근육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골반으로, 고관절로 이어지고 장골능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횡격막의 움직임, 그런 것들이 흉곽의 움직임과 더불어 어디까지? 골반까지 이런 구조물의 특성상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마시거나 뱉을 때 늑골과 척추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그 움직임이 골반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되고 고관절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역별로 늑골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상, 중, 하로 나눌 수 있어요. 흉곽은. 그래서 위쪽엔 어퍼, 미들, 로우로. 그래서 위쪽에 1번부터 대략 5번, 5번부터 10번, 11번부터 12번을 우리가 하부 늑골로 우리가 칩니다. 그래서 각각 하는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맨 위쪽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가 펌프 핸들이라고 하는 모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들에서는 버켓 핸들 모션이 일어나고, 라오에서는 캘리퍼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도적으로 위쪽에서는 전후 확장에 관련된 펌프 핸들이 주도적으로 일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미들의 움직임, 버켓 핸들의 움직임이 안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얘가 주로 일어나고, 미들에서는 버켓 핸들 위주로 일어나고 펌프 핸들과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라와에서는 캘리퍼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5번의 구조물을 보면 경추를 포함해서 상부 5번까지의 어떤 소흉근이라든가 그걸 타고 내려오는 사각근을 통해서 내려오는 신경이라든가 혈관들이 다 이 지역을 통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경정맥경을 통해서 나오는 경정맥경을 통해서는 미주신경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주신경에 관련된 부분들, 교감신경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쇄골을 포함해서 상부 늑골에서는 이런 소형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쇄골하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기능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거에 따른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부에서의 어퍼에서의 움직임이 제한된다면 이 제한의 움직임이 미들에다가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부에다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맨 사각근이 위에서 1번에서 딸깍하고 움직이게 되면 작은 타원의 움직임이 최소한으로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이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게 일어나는 거죠. 군대에서 여러분들이 100m 그 아침에 구보를 하면 고참들 뒤에 서죠. 신병들 앞에 세우고, 앞에서 신병 조금만 빨리 뛰면 뒤에 고참들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줄이 길어지잖아. 더 빨리 뛰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제 육지거리 날라오지. 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다시 신병들이 천천히 뛰면 대열을 유지할 수 있듯이 최초의 움직임은 미세하지만 하부 늑골에서 움직임, 버켓핸들의 움직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여기에서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움직임이 미들, 하부의 움직임까지 조절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내려올 때 이런 신경계, 미주신경, 경전공을 통해서 내려오는 신경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런 그림을 위에서 좀 본 거예요. 쇄골이 있고 이 촘촘한 틈으로 혈관, 신경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경추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신경계, 교감신경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들 같은 경우는 횡격막을 포함한 5번 밑에 6번서부터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심장이라든가 폐 또는 아래로는 복강까지도 영향을 주는 어떤 미들의 움직임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들은 특히나 그 교감신경절이 특히나 조금 더 예민하고 잘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흉추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럴 때 척추를 잘 다뤄주는 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신경계가 지나가는 경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횡돌기하고 극돌기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러어 같은 경우는 하부는 아까 말씀드린 요방형근이나 장요근 또는 그 밑을 통해서 골반까지 이어지는 어떤 이런 경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에 척추의 움직임, 늑골의 움직임, 골반의 움직임, 이 움직임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때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붙어있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근육이 뭉쳤다고 하면 늑골의 움직임, 골반의 움직임이 기능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단순히 그냥 손에서 근육이 뭉쳤네, 힘이 없네, RM이 안 나오네,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친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늑골의 움직임, 골반의 움직임, 위에 쇄골의 움직임이 얼마만큼 잘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킹하는 건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퍼 맨 위쪽 같은 경우는 상부 흉곽 압력 조절, 그 다음에 미들은 횡격막 장력을 분산시키고 라운은 횡격막과 요축 골반을 연결시키는 기능으로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단독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져야 된다. 하나의 통으로서, 하나의 공간으로서 압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펠빅 플로어까지 연결이 되고, 그것이 어떤 구조적인 특성들이나 연결성에 의해서 고관절, 그 밑으로 발바닥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또 막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또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간과 압력, 풍선으로 보면 풍선이 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좌우로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X교차 증후군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런 형태가 과도하게 편하면 이렇게 되면 결국엔 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흉곽은 넓어지는 거죠. 네. 옆으로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인체를 하나로 싸고 있는 풍선이라면 두개강, 흉강, 골반, 복강, 골반강이 칸칸이 나뉘어져 있는 거고, 압력을 통해서 풍선처럼 이렇게 변해지는 거고, 이 풍선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공간 안에 뼈도 들어있고 근육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다. 결국엔 건강을 회복하고 근골계의 기능,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강의 상태를 어떻게 이렇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크라니얼 테크닉 구조적 연결을 보면
어퍼 쪽에는 소라식 인내 쪽에 긴장을 되게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위쪽으로 경정맥공, 주골라 포라멘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미들 같은 경우는 척추 쪽에, 흉추 쪽에 연결해서 두라메타 자차에다가 두라튜브에다가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력에 의해서 척추의 어떤 형태적인 부분들을 장력에 의한 불균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척추의 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듀라튜브라든가 어떤 이러한 경막의 장력에 의해서도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부 쪽에서는 사이클에서부터 듀라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죠? 후두골까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척추 하나로 연결시킨 이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돼서 골반서부터 위에까지 발바닥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이 어퍼, 미들, 라오의 경막으로도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감이나 부교감신경, 자율신경계에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민감성이 되게 과활성화되어 있거나 떨어지시는 분들 할 때 과연 그럼 이 어퍼와 미들과 하부 치료를 할 때에 어디에다 우리가 좀 치료적인 순서를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얘들은 구분을 어퍼, 미들, 하부로 나눠놨지만 하나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그렇게 자율신경계가 민감하신 분들을 우리가 어퍼부터 먼저 하게 되면 어퍼 쪽에 1번 늑골이나 쇄골이나 2번, 3번에 관련된 조직을 통해서 호흡을 만들어 드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부하고 중부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가 먼저 활성화되면 교감신경이 더 항진돼 버려요. 여기를 만들 때 호흡이 커집니다. 특히 어느 부분이 흡기가 빨려 들어오기 시작할 때 상부 쪽에서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흡기가 빨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하부에서 중부에서 그 움직임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게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엔 호흡이 빵빵 터지는 것 같은데 다 받고 나서 어지럽다거나 속이 미식겁다거나 더 처진다거나 하는 현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늑골을 다룰 때에는 아예 밑에서부터 하부, 중부 기능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위쪽에 1번 늑골이나 쇄골이나 이런 쪽을 봐주는 게 조금 더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한테 조금 더 부담 없이 우리가 좀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어퍼에서 그러면 어떤 구조물들을 다뤄야 하는지, 미들에서는 어떤 구조물을 다뤄야 되는지, 하부에서는 어떤 구조물을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배대에 가서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늑골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퍼, 미들, 하부 이렇게 나뉘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부 쪽에서 다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늑골 연 밑으로는 뭐가 와서 붙을까요? 간에 겸상간막과 관상간막이 붙겠죠. 그래서 관상간막을 먼저 해결해 줍니다. 검상돌기 아래로 내려와서 2cm보다 조금 더 외측으로 나옵니다. 2cm 정도에는 식도가 있기 때문에 식도를 피해서 엄지손을 나란히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깊이. 표층보다는 조금 살짝 들어가서 늑골의 빈 공간을 따라서 내 손을 상방으로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늑골 연의 방향으로 라테랄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기다려 줍니다. 간의 관상간막에 관련된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횡격막에 관련된 활성화를 통해서 하부 늑골의 움직임을 활성화시켜 준다 라는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 지금 호흡 커지고 내려가고 다시 호기가 만들어졌어요. 다시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할 것 같아요. 호흡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내려가고. 호흡은 생각으로 트레이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감춰져 있던 호흡의 효율을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진정한 호흡의 활성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제가 특별히 호흡 트레이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받으시는 분의 감춰져 있던 호흡의 효율, 흡기와 호기의 효율이 일어나면서 지금 호흡이 커졌다 작아졌다, 흡기가 이루어졌다 호기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부 늑골, 중부 늑골, 상부 늑골, 하부 쪽에 손을 대고 있지만 동시에 활성화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하부 쪽에서 먼저 해결을 해줍니다. 하부 쪽에서 해결해 주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다 영향을 주고 있다. 흡기 끝에 호기 쭉, 호기 끝에 손 떼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 가서 간 겸상감막 마찬가지 검상돌기 찾고 내려와서 늑골련 기준으로 볼게요. 내려와서 늑골련 찾고 늑골 마진에다가 밑에다 손을 대고 그대로 엄지손 들어가서, 이때 늑골에다 바짝 붙이시면 안 돼요. 손 한 마디 정도 내려와서 그대로 표층보다 조금 더 살짝 들어가서 그대로 손을 상방으로 틀어서 그대로 겸상감막 쪽을 향해서, 그리고 반대손은 늑골을 살짝 내려줍니다. 그리고 외측으로 마찬가지 늑골련 방향인 외측으로 살짝 레터럴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너무 세게 하는 테크닉 아니니까 부드럽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관상각막 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하부 늑골의 움직임과 호흡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후, 그렇죠. 다시 이제 또 조금 있으면 흡기가 일어나겠죠. 흡기, 호기, 흡기, 호기. 끝에서 몇 번 호흡의 활성화를 느끼신 다음에 손 가볍게 떼고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간 겸상감막, 관상감막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좀 움직임을 만들어 줬다면 라스를 통해서 하부 늑골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하부 늑골 연 위에 엄지손가락 손바닥 그대로 대시고 오른쪽 쿠션 보고 왼쪽 쿠션 봐서 쿠션이 조금 더 용이한 쪽에서 안 되는 방향으로 살짝 집어넣습니다. 내측으로.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그러고 나서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검상돌기 방향으로 모아준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이 또한 하부 늑골의 움직임 활성화되면서 선생님의 하부 늑골의 움직임과 호흡이 함께 활성화되는 거 느끼실 수 있습니다. 후 나오고, 자, 제가 호흡을 지시하지 않지만 감춰져 있던 내 몸의 호흡의 효율이 좋아지면서 흡기가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흡기 들어가고 다시 이제 호기가 되겠죠.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시면 돼요. 하시고, 자, 지금 하부에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미들에서도 할 수 있겠죠. 가슴 미들에다 양손 똑같이 놓고 스프링 테스트 해보시고, 잘 가는 방향에서 안 가는 방향으로 살짝 밀어놓고 그대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라스는 기다리는 테크닉입니다. 라스뿐만이 아니라 오스테오패시 자체가 기다리는 테크닉입니다. 접촉해서 이 사람이 변하고 긴장의 톤이 떨어지는 걸 내 손으로 감지하고 그거에 따른 기본적인 기능들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되고 있다면 손 떼고 나오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되죠. 지금 호흡기가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미들에서 더 많은 활성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부보다는. 자,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미들에서 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립레이징 하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는 어퍼, 미들, 하부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 과정 끝나고 그걸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가서 제 손이 밑에 등으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끝에는 늑골들이 올려지는 거예요. 그때 내 손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만 살짝 올려서 늑골들이 내 손 위에 위치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슈페리어 라테랄 방향으로 세게가 아니라 방향만 살짝 유지하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누워 계신 분의 체격 조건에 따라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손의 위치가 달라지긴 하지만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그 위치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잡고, 자, 지금 손가락 위로 슈페리어로 올리고 레터럴로 슬쩍 방향 지시 하고 기다려 줍니다. 하나의 분절에서 늑골의 움직임이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돼요. 이때 마찬가지로 늑골의 움직임과 흡기, 호기에 대한 활성화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끝에서는 늑골에 긴장되었던 톤들이 떨어지는 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움직임이 만들어졌다면 한 칸 위로 올라오고, 이때 한 칸이라는 건 10번 늑골 위에 9번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 늑골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늑골과 늑골 사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탄탄하고 조금 긴장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돼요. 10번하고 9번하고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호흡 되고, 자, 다음 한 칸 또 올라오고,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이 될 수도 있겠죠. 올려주고 슈페리어 라테럴 방향으로 방향 지시. 또 위로 올라오고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조금 더 지저분하고 뭔가 특별하게 더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위는 한 번 더 해주셔도 돼요. 기억해 놓고 계셨다가. 그래서 늑골 한 3번 정도까지만 올라오셔서, 그러니까 견갑, 삼각 있는 자리 정도까지만 일단 시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끝나면, 아까 지난번에 어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하부 지금 미들에 대한 작업 끝내놓고 그 다음에 어퍼를 해주시는 게 리바운드 현상을 좀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에 이제 항진되어 있으신 분들은 어퍼 쪽을 위주로 너무 처음부터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로우, 미들 먼저 해결하고 상부 쪽. 그래서 모틸리티 보면 쇄골 겹쳐서 모틸리티, 상부 늑골과 흉막에 관련된 폐의 움직임, 모틸리티. 약간 비대칭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필요한 치료 또 하십니다. 두개골 보실 거면 두개골 보시고, 그리고 가볍게 OA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의 증상을 위한 치료라기보다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경을 제거해 주는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부 늑골, 중부 늑골, 상부 늑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 많죠. 팔로 내려가는 여러 가지 불편함, 목의 불편함, 또는 장기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담낭이라든가 위장관에 관련된 소화의 능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늑골 움직임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것 지금 제가 시범 보여드린 방법으로 이런 환경, 늑골에 관련된 흉강에 관련된 흉곽의 움직임과 기능과 정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때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증상들은 동시다발적으로 해결돼 주는 환경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손의 저림이 가장 심하고 뭐 팔에 부종이 있으신 분이 사실은 찾아오셔서 좀 손이 붓고 팔이 저려라고 가장 힘든 부분만 호소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 상담에서 그런 분들이 어떤 그 내장기관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나면 그런 내장기에 관련된 부분들, 호흡에 관련된 부분들, 그분이 당장에 호소하시는 팔저림이나 부종에 관련된 부분들 동시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된 늑골이나 1번 늑골, 정경근막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림프 배에게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런 부종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마무리로 환경에 따라서 OA나 두개골이나 다른 치료 방법들, 내장기를 또 볼 수 있고, 또는 발에서 라스, 골반 저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오해를 조금 더 잡아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